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자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도구를 이제 문의가 좀 들어오시는데 가끔 이제 사진 하시는 분들이 그 이제 워드마크에서 본인의 그 이름을 좀 이렇게 사진에 입력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라고 또 문의를 해오셔가지고 그런 게 이제 사진을 처음 배우시면 이제 작가들이 이제 그 본인의 이름과 뭐 이런 것들 사인 뭐 이런 거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기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을 하는 방법하고 문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문자 도구인데 이것은 그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 문자 도구, 세로 문자 도구 이렇게 있고 뭐 수평 문자 도구는 뭐 가로쓰기고 이건 세로쓰기 이런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수평 문자 도구를 많이 쓰는데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탕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클릭하시면 이제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되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지금은 이 문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커서가 작게 움직이는데 요 상단에 보게 되면 문자에 대한 옵션 창이 나옵니다. 옵션 창. 맨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가로 방향의 문자열이 세로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세로 문자 도구 요거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서체의 종류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쭉 나오게 되는데 문자도 사실은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함부로 사용하시면 혹시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상품 이렇게 해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문자나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쓰시다가 잘못하면 저작권법에 걸려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그 문자가 네이버에서 배포하고 있는 무료 문자 나눔 서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나눔 서체 이렇게 쓰시면 그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명조체와 고딕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필기체 형태의 그런 서체들을 공급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가로 계속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나눠줘서 요즘에는 웬만한 그 소규모 인쇄업체라든가 뭐 웹상에서도 그 유료 문자보다는 나눔 서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뭐 나눔 서체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이제 서체 종류, 내 컴퓨터에 있는 서체 종류가 쭉 있고요. 보통 그 보시면 이제 HY 서체라고 해서 한양 서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HY 서체는 우리가 그 한글 그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게 HY 서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 서체가 깔고 그 HY 서체를 사용하실 때 광고 형태에다 쓰게 되면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문서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그 HY 서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것이 글자의 형태, 글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서체고 그 다음에 약간 굵게 쓰기, 그 다음에 더 굵게 쓰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가끔 이러한 그 부가적인 서체의 모양을 지원하지 않는 서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체가 이렇게 옆에 부가적인 형태의 서체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글씨의 크기겠죠. 글씨의 크기 한 48포인트 정도로 해볼까요? 48포인트 정도 올렸더니 커서의 크기가 좀 바뀌었죠. 일단 여기다가 글을 써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이것이 글자의
서체의 형태고 글꼴이라고 합니다. 글꼴. 그리고 이 서체의 또 부가적인 형태. 자, 볼드를 선택하면 약간 굵어졌죠. 엑스트라 볼드를 선택하면 더 굵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씨를 어떻게 굵게 쓰실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글씨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는 직접 입력을 통해서 글씨의 크기를 조정하셔도 돼요. 여기를 60pt 정도로 이렇게 키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이신 이 PT라고 하는 건 포인트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포인트에서 PT만 꺼내서 쓰는 거고요. 가끔 이제 단위에 보게 되면 PX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픽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선명하게, 뚜렷하게, 강하게, 매끄럽게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보면 AA라고 되어 있죠. AA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선택 메뉴에서 사용했을 때, 여기에 보게 되면 원형 같은 경우 아니면 이 올가미 도구 쓸 때 엔티얼리어스라는 것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문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자 도구에도 이 AA라고 하는 건 엔티얼리어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태의 외곽 부분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최대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확대했을 때, 자, 픽셀을 가로지르니까 이쪽 부분은 약간 흐리죠. 그래서 가로지를 때는 안과 밖을 적당히 한두 픽셀을 선택해서 색의 농도로서 부드럽게 이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엔텔리어스를 없음으로 두게 되면, 그러니까 AA 요거를 없음으로 두게 되면 이와 같이 픽셀 라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픽셀에 이걸 주사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따라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칠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AA는 엔텔리어스, 여기는 그냥 매끄럽게나 선명하게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부드러운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포토샵에서는 가급적이면 문장을 쓰진 않습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글의 양이죠. 단어를 사용해서 모양을 나타내는 거는 많이 하는데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엔텔리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엔텔리어스 때문에 글씨가 작을 경우 그 글씨의 형태가 잘 안 보여요. 얘를 한번 제가 한 10포인트 정도로 해볼게요. 해서 확대해 보게 되면, 자, 10포인트도 아직 매끄럽게 보이는데 더 작게 보세요. 한 5포인트 정도.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잘못하면 이렇게 번짐 현상이 생기고 뭉개짐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장에서는 잘 안 쓰고, 문장은 다른 편집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문장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게 문장을 쓸 때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거고, 포토샵에서는 그냥 단어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만 쓰지 문장은 쓰지 않습니다. 자, 다시 키워놓고요. 자, 그 다음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는 뭐냐면 글의 배열 형태입니다. 문장 배열 형태인데, 간단한 시 정도 같은 경우는 좀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디테일하진 않으니까 문장은 안 쓰지만, 하여간 요 세 개는 뭐냐면 단락을 만드는 거, 앞줄 맞추기,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서 맞추기, 뒷줄 맞추기, 정렬 방식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간단한 문장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얘를 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운데 줄 맞추기, 뒷줄 맞추기, 이런 식이죠. 이렇게 문단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글씨의
글씨의 색상을 얘기합니다. 색상, 글씨의 글자의 색. 그래서 뭐 내가 하나만 뭐 특정한 문자만 선택해서 색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여기에 있는 툴입니다. 도구 하단에 있는 컬러 칩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전체적인 그래픽 쪽에 사용하는 컬러고 글자에 해당하는 컬러는 여기에서 교체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교체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이 여기 있는데 요거는 글의 배열에 관련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쓰면 좋을까 하는 거. 뭐 여기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를 이런 부채꼴 모양으로 배열하는데 부채꼴의 뭐 각도, 그다음에 뭐 왜곡 현상, 그다음에 뭐 세로 왜곡, 뭐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 텍스트 뒤틀기 요 메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사용하셔서 재밌게 표현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 디자인 쪽에 타이포그래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자를 이용해서 어떤 형태를 또 정보를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장과 그 단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글은 정보 전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규칙 체계거든요. 근데 단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그냥 엄마라는 이 의미를 머릿속에 담듯이 단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미지 전달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이용해서 어떠한 그 형태, 글꼴 모양, 색상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정보를 암시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라고 하는 건 문장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단어의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은 또 세밀한 정보가 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요것이 바로, 다른 건 다 닫겠습니다. 다른 거는 닫고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러한 창이 이제 문자 관련된 보조창이거든요. 이게 여기에도 있어요. 문자하고 그다음에 단락 여기 있거든요. 이 두 개가 하나의 묶음으로 나옵니다. 뭐 따로 띄워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의 보조창은 여기에가 서체 종류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글자의 글자의 종류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은 글자의 형태죠. 부가적인 형태가 나오는 거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글자의 크기, 그죠? 그다음에 엔텔리어스라는 건 여기에 있죠. 엔텔리어스가 여기에 요거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요 단락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단락, 앞줄 맞추기, 가운데 줄 맞추기, 뒷줄 맞추기, 뭐 들여쓰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서는 포토샵에서는 이건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건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더 설명해 드리면, 그다음에 색상 여기 있죠. 색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뒤틀기는 요 상단에만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주로 또 특이하게 많이 쓰는 것이 요거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문단이 아니죠. 여기 행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행의 간격. 그래서 기본에서 내가 행 간격을 포인트보다 더 주게 되면, 일단 100 정도 해보겠습니다.
100 정도에서 주게 되면 행간이 넓어지는 거죠. 여기를 한 60 정도로 압축해 볼까요? 그러면 행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 같은 경우 이 행간이 가까우면 읽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행간이 너무 멀어도 읽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행간은 적당한 자동으로 넣으셔도 되고, 어떨 땐 자동도 너무 가까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혀서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쪽이 간격 같습니다.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가까워지죠. 마이너스 한 50 정도 해볼까요? 마이너스 50 그러면 더 가깝죠. 그래서 이 전체의 이 단어의 폭이 너무 넓으면 여기에서 단어 글자와 글자의 간격을 줄여서 이렇게 좀 좁혀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이 이게 예전에 뭐 장평 그런 개념이 있는데, 글자의 요거는 글자의 상하폭 120% 해보겠습니다. 120% 그러면 이렇게 커지죠. 얘는 한 60% 해보겠습니다. 60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의 글자 기본 크기에서 폭 상하폭, 얘는 반대로 좌우폭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글자의 위치 변경입니다. 위치 변경해서 여기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지금 15포인트 정도 올렸더니 글자의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크게 주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글자를 여기 도구를 이용해서 글자를 또 이렇게 변형할 수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썼으면 위치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 이동은 지난 시간에 했던 여기 이동 도구가 있습니다.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로. 그래서 레이어에 보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T라고 해서 텍스트 레이어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쓰는 거를 또 알려드리겠죠. 보통 뭐 이미지의 하단 정도 위치에 많이 쓰는데, 이 정도에 위치할 거니까 글씨는 흰색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글자를 클릭을 하고 문자를 바탕을 클릭해서 제가 쓰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토바이 인호.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할 때는 수정할 위치를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해당 문자에 이렇게 반전이 되거든요. 반전 표시가 일어나니까 그 선택된 부분을 수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글씨가 흰색이 되겠죠. 그레이 잘 눈에 들어오니까 흰색. 여기에서 색상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흰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까 문자 폭을 좀 조절한 것 같아요. 좀 부자연스럽죠. 여기에 보게 되면 요거 있네. 여기에서 문자 폭을 다시 100%로 돌려주고,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크기를 줄이셔도 되고요. 우리가 크기를 많이 조절하는 게 어디냐면 자유변형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정도 크기에 자유변형을 이용해 볼게요. 편집에서 자유변형.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모서리를 클릭하고 원하는 사이즈를, 눈에 적당한 사이즈 이 정도로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위에 글씨는 가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이름을 사진에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이름을 쓰는 것은 사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전체 사진을 감상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이름을 중간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배치시키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그냥 어떤 그 전체적인 편집 디자인 형에서의 문자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데, 사진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오면 전체 사진을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우측 하단이든 저 구석에다가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고, 너무 또 벽에 이렇게 딱 붙여서 해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나중에 이 사진을 인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름이 액자에 그 가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띄워서 공간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위치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씨의 그 글씨의 종류, 그 다음에 형태, 그 다음에 글씨의 크기는 원하는 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 가급적이면 그냥 하나의 서체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인터넷에 보면 이 영문 서체들이 무지 많이 무료 지원해 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영문 서체에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서체를 선정을 하시고 그 서체만 꾸준히 계속 사용하시면 일관된 어떤 그 이름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시면서 정하셔서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한번 해보시면 쓰는 것만 쓰게 돼요. 그래서 자꾸 해보셔야 이런 것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문자로 뭐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강좌를 한번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